그래서 저희가 자료 주신 걸 가지고 선거 활동에 지금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삼산동 여성회하고 진보당 하고 같이 해서 2번 정도 양근린공원을 올라갔다 왔었거든요. 오전에 한번 아까 보셨듯이 오전에 한번 올라갔었고 좀 밤에는 또 어떤가 밤에 보통 이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 밤에 올라갔을 때 특히 약간 우리한 날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양초구를 사는데 약간 그런 날은 나름 좀 공기가 이상해요. 냄새가 이상하고 삼산동 사시는 분들 많이 아시고 뭐 양분들 아시겠지만 꿀주는 모르시겠죠. 꿀주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막 쾌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세양천구와 여천천과 양근린공원 올라가서 냄새를 맡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조그만 야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저희 가보니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미흡하긴 하지만 이런 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몸소 저희가 느끼고 와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우리 양대책위 위원장님 모시고 이 근처에 보셨죠? 남구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은 크기, 훨씬 더 큰 크기가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데 저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어떤 공장들이 있는지 어떤 유해 물질들이 있는지 우리하고 얼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알아오시고 공부해 오시고 그래서 모시고 저희가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양주민대책위원장 이용호라고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우리 어떤 양에 관련된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또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악착같이 뭐 제가 나섰는데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이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는 저희 쪽 땅만 어떻게 원래는 저희는 공원 지역이 아니었는데 LH에서 요번에 이제 이 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이제 정비공장 그거 뭐 관련 일을 하고 있고 그쪽에 공장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업체들이 한 7개 업체들이 직원들 한 400명 데리고 울산 도서관 바로 옆에서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남구청이나 울산시에서 허가를 받고 그렇게 우리는 20년, 30년 이렇게 해왔던 데라고요. 근데 이걸 난데없이 일몰제 해제되면서 지구 지정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켜버렸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빼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설명회라고 이제 그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그거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어떤 그 법 관계를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위법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을 두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양공원이야말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얘네들이 무리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또 파고 보니까 유해 화학 물질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 그래가지고 화학물질관리법 상에 이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해 화학물질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벗고 벗고 하셔도 자, 유해 화학 물질을 상에 이제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모든 우리 뭐 주변에 우리 모든 물질들이 화학 물질입니다. 고체, 액체, 뭐 플라즈마. 그러니까
이온화 상태죠.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제 화학물질관리법 23조에 장애 영향 평가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업체들은 장애 영향 평가서,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장외, 공장 외부 쪽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라 하는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 영향 평가서 상에 보면은 장애 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5조에 보면은 위해 관리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생생하네. 예, 장애 영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위험도 분석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위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위해 관리 계획서에 대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제 보통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 위해 관리 계획서에 보면은 이제 주민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이제 주민들이 이 화학물질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왜 한다?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인데 요거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요거는 이제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민 고지 현황이라고 있죠. 화학물질 안전원 정보 시스템. 주민고지 위해관리 계획 주민고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상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공장별로 이렇게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황산을 취급을 하고 유해성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요령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사고 대비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화학 물질이지만 사고가 그렇게 위험성이 크지 않은 건 사고 대비 물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대비 물질에 여기 보면은 이게 총 99가지입니다. 어제 확인했는데 99가지인데 그 유해 화학 물질은 2081개를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대비 물질은 99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세레나 수소다 예를 들면은 상세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 밑에 화재 동반 운송사고 발생 시 대피 거리 1.6km, 유출 시 몇 메다, 유출 시 방호 활동 거리,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지켜야 되는 거리가 바람이 불 때는 낮에는 1.7km, 밤에는 5.9k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놨냐면요. 빨간 거는 양봉원하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거리, 부족한 거리죠. 안전거리가. 파란 거는 양봉원하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거리입니다. 자, 직접 만드시면 써나고 예를 들어 보면은 요가 야암공원입니다. 예. 자, 야암공원하고 바로 옆에 최고 가까운 게 240m입니다. 이 공장이 취급하는 물질은 황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산, 암모니아. 자, 황산은 안전거리가 5,700m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양공원하고 거리는 24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5.7km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울산 전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5.7km면. 네. 자, 이 빨간 물질 하나하나, 빨간 표시 하나하나가 공장들입니다. 네. 염소, 네, 11kg가 필요합니다. 염화수소, 9,900m가 필요한 거죠. 염화 및 비닐, 1,600m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 보시면은 유튜브에 야암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또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이거는 그 야암공원을 개발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네들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범죄를 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증상을 한 개 한 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조남의 의원님이 소문사업까지 친다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오셨는가요? 네,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소까지는 아니고 언양. 소원. 자, 송원산업은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정리한 게 있는데 거기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야암공원하고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염화수소 염산입니다. 네. 이게 영어로 뭐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CAS 번호라고 해서 7647-01-0라고 이 CAS 번호가 있는데 CAS 번호는 미국 화학협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규정을 해놓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번호입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번호가 CAS 번호라고 하는데 그 CAS 번호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염화수소는 지금 울산 지역에 보시면 38개 공장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유출 시 안전거리가 9,900m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흡입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극, 화상, 궤양, 기침, 숨막힘은 죽는 거 아닙니까? 코, 인후 및 상기도 염증, 두통, 현기증, 마비, 폐부종, 폐가 붓는다는 거죠. 혼수, 네, 뭐 잠자게 해주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접촉이 됐을 때는 자극, 발적, 통증 및 심한 피부 화상, 피부 변색, 예, 궤양, 또 눈에 들어가면은 자극, 화상, 통증, 눈물 분비, 시력의 손상 및 상실, 시야 확보 저하. 자, 경구는 이쪽이죠. 경구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구강, 인후, 식도 및 소화관의 통증과 화상, 구토, 설사, 저혈압, 혼수 상태, 의식 착락. 예. 그러니까 이 유해 화학 물질들은 거진다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러한 부분들이 화학물질
종합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관리하는, 여기에서 위해 관리계 주민고지, 그 다음에 사고 대비 물질 있죠.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자, 이 질산 암모늄 하나 나오네요. 질산 암모늄은 울산에서 뭐 신문에는 9개 공장이 취급한다고 돼 있고, 또 어떤 신문은 18개가 취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관리 위해관리계 주민고지에는 4군데 공장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5개 내지 10개, 10몇 개는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주민고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질산 암모늄, 그러니까 지금 그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 났는 그 원인입니다. 이게 이 질산 암모늄이 요 인체 노출 유해성 증상, 흡입, 피부, 안구, 경구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나옵니다. 폐부종, 호흡 곤란, 위절감, 자극, 뭐 현기증, 저혈압, 경련,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위험한 게 이제 폭발이죠. 폭발. 근데 이 질산 암모늄이 베이루트에서 폭발된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사상자가 4천여 명이 발생이 됐고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그럼 울산은 어느 정도 취급을 하느냐? 울산 기업은 18개라고 신문상에 나오죠. 근데 주민고지는 4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의원 김상록, 네, 김상록 시의원이죠. 자, 울산에서는 아까 베이루트에서 4천 몇백 톤 한다 그랬죠? 자, 울산은 49,600톤, 그러니까 거의 19배 정도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베이루트 사고의 20배의 크기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울산 공단이 지금 설립이 된 지 한 60여 년이 지났고 완전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들이 크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울산의 사고 대비 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회사가 119개입니다. 자, 119개인데 (119개) 중에서 남구하고 온산에만 있는 공장이 113개입니다. 남구하고 온산에만 있어요. 유해 화학물질이. 다른 데는 6개밖에 없습니다. 네. 야암공원하고 안전거리가 미확보되어 있는 공장이 74개입니다. 빨간 게 74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고 대비 물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고 대비 물질로 규정한 물질 중에서 울산에서 취급하는 게 52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취급을 하고요. 야암공원하고 안전거리 미확보되어 있는 사고 대비 물질이 26개입니다. 따로 이렇게 그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한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상범 처장님이 보여주셨던 지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여드리는 게 애초에 울산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울산에 대한 어떤 그 도시계획 자체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1930년 후반경에 이 중일전쟁 때문에 울산을 병참기지화하기 위해 가지고 울산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꾸몄던 게 이 울산의 최초의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해방 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일제시대 때 근무했던 공무원이 제가 이름이 완전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안모 씨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박정희 5.16 혁명이 나고 박정희 정권이 5.16 혁명에 대한 어떤 정당성 내지는 어떤 국민들한테 빨리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서 빨리 어떤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울산을 1962년도에 공업지구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62년도 당시는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공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 자체가 이 울산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이상범 처장님이 아이고 이게 어디로 자.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쪽에 그 중화단지가 쫙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네. 보통 해안가는 거의 해풍이 붑니다. 해풍이. 제가 이제 여천천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거의 70% 80%가 바다 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바람이. 그러니까 이미 화학단지들이 쫙 있는 데에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울산 자체는 이게 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울산으로 가기 전에 요걸 잠깐 볼게요. 여기가 충청도의 이제 대산 서산 화학단지입니다. 여기가 대산인가 서산인가 그렇고 요가 화학단지고 화학단지고 있습니다. 요가 당진시고요. 요가 요 밑에가 서산시입니다. 서산시하고 여기까지 거리는 20km가 됩니다. 20km. 요 당진시에서 요 화학단지까지는 10km가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수로 가볼게요. 자, 요가 여수입니다. 요가 여수시고요. 요가 여수화학단지입니다. 시가 바닷가에 있고요. 화학단지가 이 산을 끼고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예. 그리고 거리가 이게 한 3km 정도가 확보가 돼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은 이제 아까 이상범 처장님이 여러 번 언급을 하셨지만은, 자, 이 보십시오. 요 온산 화학단지고요. 요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자, 요 딱 그냥 바닷가에서 오는 거를 요 미포단지죠. 그냥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예. 7, 80%가 해풍이 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딸라단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야암공원을 갖다가 개발을 한다 하는 거고, 야암지구에 이래 화학물질이
이렇게 취급하는데 이 바로 붙어가지고 이거를 한다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환경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되네. 이거는 완전히 죽자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중요한 부분은 뭐 어쨌든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제가 이제 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음 주민대책위원회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양공원을 이제 지키는 시민들 유튜브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로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 10월 28일 날 시의원 안도영 씨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이동 측정 차량이 나와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울산 도서관 뒤에서. 그러니까 움푹 패인 곳에서 저거를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시간이 오후 2시 20분입니다. 제가 저거 바로 보고 제가 이상돈 처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어떡할까요?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영상 촬영하고 이랬던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3시간 뒤입니다. 3시간 뒤에, 자, 지금은 아주 맑은 것 같죠, 대기가. 네. 3시간 뒤에 제가 현대문화 2차 그 옥상 탑 위에 올라가서 이걸 찍은 겁니다. 관리소 직원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저도 놀랐고 관리소 직원도 놀랐어요. 이게 악취가요, 지상으로는 잘 안 이게 잘 좀 농도가 옅은가 봐요. 옥상으로 올라가니까 진짜 심하게 나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저까지도 맡을 정도면은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완전히 뭐 기절할 정도일 겁니다. 자, 이 공기가 이렇습니다. 이게 3시간 뒤에 현대문화 2차 아파트 위에서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막 연기들 보이죠? 뭐 사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제가 하나만 현대문화 2차 위에서 하나 찍은 건데, 이제 현대문화 2차에서 도시하고 이렇게 우리 삼산시가지하고 이렇게 찍은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문화 2차에서 찍은 거, 롯데호텔 쪽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6월달에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숲이 울창했을 때입니다. 네. 울산 도서관이 보이고요. 저쪽에 이제 영락원이 보이죠. 네, 저 뒤쪽으로 이제 소교학까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옥상에서도 제일 탑 거기로 올라가네요. 옥상에서 하나 올라가요.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 돈이 들어간다 어쩐다 울산시는 이제 지금 핑계를 그렇게 대다가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을 하겠다 이러는데 갈등 영향 분석 자체도 그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 영향 분석 자체는 그 원래 취지는 그거는 개발 사업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취지고요.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그 갈등 영향 분석의 중점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은 주 요점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을 해라. 당사자 내지는 시민들, 시민단체와 그게 주 요점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갈등 조정 협의회나 어떤 기구를 구성을 해서 그 기구 속에는 주민 소유자들, 시민단체들,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해라. 요런 게 주 요점들입니다. 근데 울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갈등 영향 분석 그 영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보치 외부 갈등 영향 분석 기관에 맡겨라. 에? 그거는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 이런 부분을 맡기는 건데 울산시는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치에 마련되어 있는 그 연구 그 외부 용역 기관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고요. 김진석 후보님도 와 계시지만은 제가 그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 저 화학단지 쪽으로 완충 녹지를 보면은 울산시가 완충 역할을 한다고 사업을 해놨는데 야암공원보다 30m에서 한 6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는 이 아주 30m, 60m 정도 낮은 곳에 나무를 심어 놔놓고 30m, 60m 정도 되는 야암공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그 30m, 그러니까 화학단지 쪽에 그 철길 너머에 그 일부 그 완충 역할 하지도 못하는 그 녹지는 아예 분양을 시켜버리고 그 돈으로 야암공원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김진석 후보님도 얘기하시지만은 이거는 의지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뭐 일단 뭐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죠? 지금까지 노고가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느껴져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네. 또 짧은 시간이지만 뭐가 또 질문도 가능합니까? 아이고 예. 하여튼 들어보니까 하여튼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요. 범죄를 아니 잘 모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뭐 측정치도 뭐 조작하고 있고 원래부터 화학공단에 그 지급한 물질에 관한 신고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뭐 신고 오늘 처음 알았는 거는 고지 주민들의 고지하는 건 처음 들었는 거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관에서 안 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거. 일단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청의 화학물질 안전과에 전화를 하셔서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거 지금부터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쌤 혼자서 해왔던 일들에 이제 우리는 곧 찌끄러지 이제 막 이래 해가지고 완성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